우리 집에 자외선 차단제 있죠? 선크림 딱 폈어. 뭐라고 써 있어요? SPF. SPF가 뭔데요? 네, 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학 수업에 들어가실 건데요. 화장품학은요, 양이 되게 많아요. 양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핵심 단어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아셔야 될 게 화장품 4대 특성을 아셔야 돼요. 화장품의 4대 특성. 4대 특성이니까 4개겠죠. 뭐 있습니까?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 사용성.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화장품의 4대 특성이 아닌 걸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화장품의 4대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게 설명된 걸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정성은 뭐냐면 안정적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정적인가 뭐죠?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는가를 물어보는 게 안정성이고요. 안전성은 내가 사용하는데 안전한지,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안전성입니다. 유효성은요, 효과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사용성은 사용하기에 편리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꼭 기억하고 시험에 가시면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게 있어요. 기능성 화장품은 3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죠? 미백,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뭐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심화돼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게요. 자외선 차단제는요, 우리 집에 자외선 차단제 있죠? 선크림 딱 폈어. 뭐라고 써 있어요? SPF. SPF가 뭔데요? SPF Sun Protect Factor의 약자입니다. 태양 보호 지수고요. 문제 나올 때 SPF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세요.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1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에 SPF는 Sun Protect Factor의 약자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약자고요. Protect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Protection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올 거예요. SPF 뒤에 뭐 써 있어요? 숫자 써 있죠. 집에 있는 게 짠 보니 50 플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0은 뭐예요? 50은 시간이에요. 50시간인가요? 아니요. 50은요, 약 8시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SPF 1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SPF 1은요, 약 10분 정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SPF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SPF 구하는 공식은 MED 분의 MED입니다. 앞에 뭐 써 있어요?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나갔을 때 MED 분의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갔을 때의 MED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MED가 뭔데? MED는 최소 홍반량이라고 하는데요. 햇볕 밑에 이렇게 나갔어요. 햇볕을 받다 보면 이제 붉은색 반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반점이 생기는 개수를 나눠주시는 게 이 SPF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 아닌 걸 찾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요, 탈크, 이산화티탄, 산화, 아연 이렇게 3가지가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이에요.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SPF에 대한 설명은 다 아시는 거고요. NMF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NMF가 뭐냐면 천연 보습 인자라는 뜻입니다. 천연 보습 인자라는 뜻인데 문제 또 이렇게 나와요. 천연 보습 인자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은 무엇입니까? 4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은요, 아미노산이에요. 그 외에 뭐 있나요? 젖산, 지방산, 요소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뭘 찾으시냐면 다른 화학적 보습 인자를 찾으시면 되세요. 뭐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하라는 걸 또 물어봐요. 아하가 뭐냐면 천연 각질 제거 성분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하는요, 일단 애시드, 산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요. 피부에 자극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세게 밀거나 하시면 안 되세요. 꼭 차가운 냉습포로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요 아하입니다. 얘는 각질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애들이에요. 문제에 가끔 속여요. 아하는 각질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기에 나오거든요. 강한 거 아니죠? 약화입니다.
또 보실 게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보실게요. 계면활성제는요, 보통 두 종류의 문제가 출제돼요.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계면활성제의 이제 이온성에 따라서 어떤 종류로 나눠지는지, 이렇게 하면 딱 물어봅니다. 계면활성제가 뭐죠?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위에는 친수기, 위에는 친유기. 그래서 위에는 물과 친한 부분이라서 물에 잘 녹고요. 얘는 기름에 친한 부분이라서 기름이랑 합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많은 사용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예요. 또는 화장품 만들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화장품 만들 때 공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용화 방식, 유화 방식, 분산 방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용화 방식은 뭐냐면 물 많이에 기름 요만큼 섞어 놓은 겁니다. 물 많이, 기름 적게. 유화 방식은요, 기름 많이에 물 적게 넣으시는 게 유화 방식입니다. 분산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고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고체. 고체는 아닌데 고체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위에서 다시 볼게요. 가용화 방식, 물 많이에 기름 요만큼 넣고 만드는 화장품 뭐 있죠? 향수, 뭐 스킨, 화장수, 뭐 요 정도가 있고요. 유화 방식은요, 기름 많이에 물 요만큼 넣은 거 뭐 있죠? 로션, 크림, 에센스, 이런 것들이 유화 방식으로 만드는 화장품입니다. 분산은 뭐 있냐면, 분산은 고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립스틱,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이 정도로 만드는 게 분산 방식입니다.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좀 쉽게 나왔을 때는 다음 중 향수를 만드는 공법 중 바른 걸 찾으세요. 뭐 찾으면 돼요? 가용화 찾으셨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엔 문제가 되게 길어졌습니다.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공법 중에 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에 뭐 써있어요? 가용화 방식은 물 베이스에 기름 인자를 섞어서 만드는 공법이다. 맞아요. 2번에 유화 방식은 기름 인자에 뭐 물 베이스를 섞어서 만드는 공법이다. 이렇게 막 줄줄이 쭉 써놓습니다. 쭉 써놨을 때 틀린 걸 찾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자극의 세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계면활성 자극은요, 양이온 제일 세고요. 양, 양쪽, 비 순서로 가시면 되고요. 양이온은 세다 보니까 살균이나 소독할 때 쓰는 게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샴푸, 비누 정도가 음이온성입니다. 양쪽성은요, 양쪽성은 자극이 좀 적어요. 그래서 베이비 샴푸 정도에 사용이 되고요. 비는 이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여서 유화제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멀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에멀전은 W5형 에멀전, OW형 에멀전, W5W형 에멀전, 뭐 OW5형 에멀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W5형 에멀전은 W가 워터예요. O는 오일입니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오일이 더 많은 상태에서 물을 조금 섞어서 만든 에멀전이에요. 오일이 많다 보니까 느낌이 어떨까요? 아까 얘랑 비슷하겠죠. 유화랑. 되게 끈적하고요. 끈적하다 보니 보습장이 좋아지는 게 W5형 에멀전입니다. OW형 에멀전은요, 뒤에 W, 워터가 더 많은 거예요. 워터가 더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청량감이 더 좋고요. 시원하고요. 그리고 수렴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OW 에멀전입니다. W 에멀전, 뭐 OW5형 에멀전 이런 것들은 뭐냐면 특수 영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실 게 향수. 향수 우리 집에 다 있으시죠? 향수도 종류가 있어요. 향수는 영어로 뭐죠? 퍼퓸이고요. 향수는 부양률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제일 센 게 퍼퓸이고요. 제일 약한 게 샤워 코롱이에요. 샤워 코롱은 우리 집에서 샤워하고 칙 뿌리고 나왔어. 몇 시간 정도 지속돼요? 1시간 안쪽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향수는요,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들을 퍼퓸이라고 하고요. 샤워 코롱은 1시간 미만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세 종류가 더 있어요. 다 5대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퍼퓸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5대 퍼퓸. 얘는 토일렛. 여기는 코롱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5대 코롱. 이 향수의 확산성의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나열된 건 찾으세요 라고 하면 퍼퓸, 5대 퍼퓸, 5대 토일렛, 5대 코롱, 샤워 코롱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수는 향이 보통 세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위에가 탑 노트, 그 다음 미들 노트, 그 다음에 베이스 노트. 노트가 향이거든요. 맨 위에 탑노트. 탑노트는 처음에 탁 뿌렸을 때 나는 가장 휘발성이 높아서 빨리 날아가는 향이 탑노트입니다. 얘는 보통 1시간 안쪽으로 날아가고요. 미들노트는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까지 지속이 되고요. 베이스 노트는 8시간 이상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향이 베이스 노트입니다. 여러분 집에 캐리어 다 있으시죠? 캐리어 언제 써요? 우리 여행 갈 때? 캐리어 이렇게 담아서 가잖아요. 캐리어 오일이란 게 있어요. 캐리어 오일 뭐죠? 오일은 오일인데 뭔가 담아서 가는 오일이에요. 이 캐리어 오일은 다른 에센셜 오일들을 자기가 이렇게 끌어안고서 이동을 해주는 애들이 이 캐리어 오일입니다. 캐리어 오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호호바, 코코넛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물론 다른 종류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까지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도 아셔야 되는데 에센셜 오일은 뭐 있냐면 일단 레몬 오일, 라벤더, 티트리, 맨솔, 타임, 자스민 뭐 이렇게 아시면 돼요. 레몬 오일은요 자극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바르고 있다가 형광등 불 밑에만 있어도 타버립니다. 그래서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엔 꼭 빛이 들어가지 않는 유색병에, 갈색병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작용을 할까요? 피부 미백 작용을 합니다. 뭐라고 쓴 거야? 라벤더. 네. 라벤더 오일은 우리 집에 라벤더 오일 다 있죠. 향기 맡으면 어때요? 라벤더 향기 맡으면 되게 심신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역할을 하는 게 라벤더고요. 티트리 뭐죠? 티트리는 살균 작용을 해요. 마찬가지로 맨솔 살균 작용, 화한 작용이 있고요. 타임도 마찬가지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스민 이런 건 항우울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자스민이고요. 그 문제 나올 때 가끔 그거 섞어 나와요. 자일리톨 무슨 역할을 하죠? 자일리톨은 일단 에센셜 오일이 아니에요. 에센셜 오일이 아닙니다. 당분이에요. 자일리톨. 그리고 팩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패치 타입 붙여서 떼는 거, 시트 타입, 그리고 뭐 필오프 타입, 워시오프 타입. 필오프는 밀어내는 거, 워시오프는 이제 물로 닦는 거, 이런 종류에 구분하시면 되고요. 꼭 그 이제 팩의 종류를 물어볼 때 얘를 섞어놔요. 콜라겐 팩, 그리고 석고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랑 이렇게 석고 마스크를 섞어 놓는데 얘네들은 그 팩의 종류랑은 좀 달라요. 다른 거라서 팩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화장품 내용들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키워드 정도만 제가 불러드린 거거든요. 요 정도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거 외에 뭐 미백 작용을 하는 화장품 성분을 찾으세요. 뭐 코직산이나 비타민C나 고분자 보습제를 찾으세요. 뭐 히알루론산 이런 거 찾으시면 되고요. 여드름 개선 화장품 성분은 뭔가요? camphor 뭐 이 정도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이제 성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디 요 밑에 프린트에 작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꼭 내용 참고하시고요. 프린트 꼭 몇 번씩? 3번씩 읽고서 시험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